법칙 원래는 다 나가려고 했어. 다 오니까. 다 올 거라고 나는 믿음을 가졌었지? 그치? 그러면 우리 유형 1번부터 해가지고 오늘은 유형 8번? 9번. 유형 8번까지나 9번까지로만 딱 나갈게요. 왜냐면은 유형 10번은 그 넓이 파트여가지고 좀 다른 내용이어서 일단은 유형 1번부터 유형 9번까지만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도 마치는 걸로 합시다. 알았죠? 그러니까 숙제는 딱 유형 9번까지. 얼마 없지? 그쵸?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사인 코사인 법칙 그 개념을 모르니까 좀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이제 사인 코사인 법칙이 이제 두 가지 법칙을 한꺼번에 말한 표현이어서 각각의 법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게. 일단은 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어. 사인 법칙은 이 삼각형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너네가 알다시피 삼각형을 외접하는 원을 하나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거 알지? 그래서 이 외접원과 삼각형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사인 법칙이라고 해.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쌤이 라지 R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우리 사인 법칙은 어떤 녀석을 말하는 거냐면은 요 각 A가 마주보고 있는 요 변의 길이를 스몰 a, 그 다음에 요거를 스몰 b, 그 다음에 C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스몰 c라고 하면은 사인 a, 각 A의 사인 값과 그 A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비율, 그 다음에 사인 b와 그 다음 각 B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비율, 그 다음에 사인 c, 그리고 이 친구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비율, 요 세 녀석의 비율이 다 같고 그 비율이 무슨 값으로 같냐면 이 친구의 지름, ER 값과 같다라는 게 사인 법칙이에요. 이해됐어? 그래서 다시 각 A와 각 A의 사인 값이야. 사인 A와 스몰 a의 비율, 그 다음 얘와 얘의 비율, 얘와 얘의 비율이 일단 같다. 이게 핵심이고 그 값이 누구로 같다? 지름으로 같다. 이해됐어? 그런데 사인 법칙을 이식 하나로만 기억을 하면은 사실 문제를 풀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사인 법칙의 특징들을 우리가 다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 그래서 특징부터 먼저 써보도록 할게. 일단은 요 식의 의미가 뭐냐면은 A와 B와 C의 비율이나 사인 A, 사인 B, 사인 C의 비율이나 다 어떻다? 같다. 이 뜻이야. 그래서 A 대 B 대 C의 비율이나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비율이나 어떻다?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을 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라는 요 변의 길이를 표현을 해줄 수 있어. 어떻게 표현해주면 되냐면 ER이라는 녀석에다가 사인 A를 딱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A라는 친구는 사인 A에다가 ER 곱해줘서 ER 사인 A 이렇게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해. 괜찮아? 그 다음 B라는 친구는 ER 사인 B 이렇게. 그 다음 C라는 친구는 ER 사인 C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인 A라는 친구를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 그럼 사인 A라는 친구를 표현해주려면 사인 A를 여기로 넘기면서 ER을 여기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사인 A라는 친구는 ER분의 A 이렇게. 즉 얘가 나오면 사인 A로 대체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 소리이기도 하고 얘가 나오면 얘로도 대체해줄 수도 있어야 돼. 됐어? 그 다음에 사인 B라는 친구는 ER분의 B. 그 다음에 사인 C라는 친구는 ER분의 C.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도 있어야 된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변형들도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좀 잘 안 돼.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가장 기본 형태의 사인 법칙 먼저 잘 기억해 놓고 이거를 가지고서 얘로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외워져. 알았지? 오케이. 그리고 요건 너무 중요하다. 변의 비율과 사인 값의 비율은 똑같다. 이건 매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인 법칙을 언제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문제에 활용할 수가 있잖아. 그치? 사인 법칙은 일단 먼저 이런 상황일 때 많이 씁니다.
외접원에 대한 정보를 줄 때. 그래서 외접원의 정보를 줄 때. 뭐 문제에서 외접원이 그려져 있다든지 또는 뭐 반지름 길이를 구해달라고 그러든지 또는 반지름 길이 자체를 줬던지 이런 식으로 외접원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은 아 내가 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정말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인데 요 각 있죠? 각과 마주보고 있는 요 편 요 한 세트가 정확하게 제시가 될 때 한 세트가 주어져야 이 비율이 나옴으로써 나머지 친구를 알았을 때 다른 친구를 구해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한 쌍의 각과 변의 길이가 제시가 되었을 때 요때도 우리가 사인 법칙을 좀 강하게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얘들아 최근에는 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원래는 좀 쉽게 풀릴 때가 많거든? 근데 요즘 문제는 이 상황일 때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사인 법칙을 썼을 때 잘 안 되면 사인 법칙으로 돌아가서 풀면 돼. 알았죠? 요즘은 코사인 법칙으로 푸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져가지고 요 상황이 나왔을 때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고 그 다음 잘 안 되면 사인 법칙으로 넘어가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업하기 싫어가지고 분필 날리고 있잖아. 그치? 그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각에 대한 정보가 많이 제시됐을 때. 각에 대한 정보가 많이 제시가 됐을 때는 우리가 사인, 코사인 법칙 중에서는 사인 법칙을 더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죠? 오케이. 자,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코사인 법칙이라는 것도 배워봐야겠지? 코사인 법칙. 네, 코사인 법칙은 좀 공식이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얘는 어느 정도 공식을 암기하는 것은 꼭 중요하다. 알았지? 사인 법칙도 당연히 공식을 암기해야 되겠지. 자, 그럼 코사인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삼각형 ABC를 내가 딱 만들었어.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이렇게 스몰 a, 스몰 b, 스몰 c 라고 표현을 할게. 자, 이때 요 변 a라는 친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코사인 법칙이거든요. 요 a라는 친구는 제곱을 했을 때 요 a제곱이라는 친구는 요 b랑 c라는 친구랑 각 a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 공식을 쓸게.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 a라는 녀석을 구해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 식은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요것도 약간 어떻게 외워주면 쉽냐면 완전 제곱식 같은 느낌이 있거든. b제곱 빼기 2bc 더하기 c제곱 약간 완전 제곱식이지? 그러니까 내가 a를 구하고 싶으면 나머지 변의 길이 b와 c를 가지고서 완전 제곱식 떠올리시면 돼요. b 빼기 c를 제곱한 느낌으로. 그래서 b제곱 c제곱 빼기 2bc 써주되 코사인 법칙이니까 뒤에 코사인 붙여. 이렇게. 괜찮죠? 이러면은 쉬워. 자, 그러면 b제곱이라는 친구도 한번 해보자. 그럼 나머지 변은 a와 c니까 a 빼기 c의 완전 제곱식 a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빼기 2ac 붙여주되 뒤에는 코사인 b. 이렇게. 자, 돼요? 자, 그 다음에 c제곱이라는 친구는 나머지 친구가 a랑 b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 써주고 코사인 c 이렇게 써주면은 코사인 법칙이 나온다. 자, 그런데 이게 코사인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거든요. 근데 요 형태도 자주 나오지만 얘를 아주 살짝 변형한 코사인 변형 법칙도 좀 나와요. 근데 이 코사인 변형 법칙은 새로운 법칙은 아니고 이 식을 그냥 살짝 형태만 바꾼 식이라서 너네가 지금은 요거 먼저 알아놓고 알았지? 나중에는 요거까지 같이 외워주자. 되죠? 오케이. 자, 얘는 어떻게 해준 거냐면 요 코사인 A로 이 식을 정리한 거야. 코사인 A로 이 식 정리해 주려면은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고 A제곱을 이쪽으로 넘겨준 뒤 EBC로 나눠주면 되는 거 맞지? 오케이. 그렇게 써볼게. 그럼 코사인 A라는 친구는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일단 얘 넘겨서 A제곱 이렇게 빼주셔야 되고 그 다음 코사인 A에 붙어있는 EBC
ABC라는 배수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게 코사인 A, 이게 코사인 변형 법칙입니다. 즉 나는 각 A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계산하고 싶으면 일단 각 A랑 상관없는 B랑 C라는 친구를 주인공으로 생각해서 B제곱, C제곱, 2BC 써주고 A제곱 한번 빼주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코사인 B도 한번 써보자. 코사인 B는 일단은 A랑 C를 가지고 2AC, A제곱, C제곱 써주시고 뒤에 B제곱 이렇게. 코사인 C라는 친구는 2AB죠. 그리고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C제곱 이렇게. 자, 돼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요거 먼저 외워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하나 더 외워주는 걸로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 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도 언제 써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그렇지? 코사인 법칙도 언제 써야 되는지. 자 일단은 첫 번째 코사인 법칙은요 두 변의 길이와 두 변의 길이와 이인각이 주어지면 두 변 길이와 이인각이 제시되면 이건 100% 코사인 법칙 씁니다. 얘는 100% 코사인 법칙이야. 여러분들 요식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지금 얘 보면은 요식 봐봐. 요거 지금 B제곱이랑 C제곱이랑 이 녀석의 끼인각을 가지고서 식 써져 있는 거 보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두 변 길이랑 끼인각이 주어지면 이건 100% 코사인 법칙이에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잘 나와. 두 변 길이와 끼인각이 아니어도 돼. 각 하나가 제시된 경우에도 요즘에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건 한 50%? 50% 코사인 법칙이고 코사인 법칙으로 사용이 잘 안 되면 그때는 뭐로 넘어가? 사인 법칙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50% 코사인 법칙 확률이 높긴 하니까 코사인 법칙 먼저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 변의 길이가 세 변 길이가 다 주어졌을 때 세 변 길이 주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이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다 끝났고 자 문제만 풀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 유형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쌤이 대표 문제 먼저 하나씩 좀 풀어주도록 할게. 자, 문제 한 번만 읽어보시고 문제 상황에 맞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대충 그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쪽 단어는. 그래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786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ABC에서 B랑 라지 B랑 라지 C 줬을 때 스몰 a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충 삼각형 ABC 그려주시고 문제 정보에 해당하는 것만 표현해주면 돼. B가 가지고 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8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 친구 45도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친구는 75도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나는 각 A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궁금해 라고 돼 있어. 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삼각형은 세 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두 각을 주는 순간 예각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60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한 쌍의 각과 변의 길이 주어져 있는 거 보이죠? 그쵸? 그러면은 사인 법칙 써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 사인 45도라는 친구와 45도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비율이나 요 60도에 해당하는 사인 값과 그리고 60도가 마주보고 있는 요 변의 길이나 어떻다? 같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써줘야죠. 그러면 사인 45도라는 친구는 2분의 루트 2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A라는 친구 구해줄 수 있지? 얘는 2분의 루트 3이기도 하고요. 맞죠? 그러면 여기는 2 날려주시면 되고 요거는 4루트 2 이렇게 써주시면 되니까 A라는 친구는 4루트 2에다가 루트 3 곱해주시면 4루트 6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4루트 6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790번 문제도 사실 똑같은 문제거든? 790번에서 일단 B값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세요. 똑같은 문제야. 786번이야. 790번 한번 풀어봐. 나오니? 일단은 이것도 사인 법칙인 건 이해돼? 요렇게 바로 딱 줬으니까. 그래서 사인 60도와 그 다음에 루트 6 요거나 사인 45도와 내가 구하고 싶었던 45도가 마주보고 있는 요 변의 길이 B 이렇게만 세워주시면은 여러분들 B값 구해줄 수 있겠지? 그럼 아마 구해보면은 요게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주어주면 루트 2고 번분수치해주면 2루트 2잖아. 그럼 2루트 2에다가 사인 45도를 곱해줬을 때 그게 B가 되는 거라서 얘가 2분의 루트 2다 보니까 계산해주면 아마 2 나올 거야. 됐어? B값이 2일 거고 그 다음 우리 사인 법칙이 너의 비율과 너의 비율이 같은데 그 비율이 무슨 값으로 같냐면 2R 값으로 같아. 이게 사인 법칙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B가 2인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얘는 2분의 루트 2라서 계산해 주시면은 아마 2루트 2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래서 2R 값이 2루트 2니까 R이라는 친구는 얼마가 된다? 루트 2다라고 이렇게까지 구해주시면 돼. 돼? 오케이요. 별로 안 어렵죠? 그죠? 법칙만 잘 쓰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근데 아마 792번 저 문제 하나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 문제는 집에 가서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질문하세요. 알았지?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그치, 이제 중요한 거 79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794번은 이제 삼각형 ABC라는 친구에서 각 A와 각 B와 각 C의 비율이 1대 2대 3이래. 자, 그랬을 때 너네 보고 A 대 B 대 C 대 비율을 구해달라 이거거든?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사인 법칙의 첫 번째 특징이 변의 비율이나 사인 값의 비율이나 어떻다라고 했었어? 같다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특징 중 하나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미 각이 비율이 1대 2대 3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각 A와 각 B와 각 C의 값을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A, B, C가 무슨 각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 삼각형은 세 각의 합이 180도지. 그치? 삼각형은 세 각의 합이 180도야? 그러면은 B라는 친구는 A의 2배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각 A와 B는 2A이고요. 각이 2배 된 거고 C는 3A인 거야. 맞아? 그러면은 세 각의 합은 6A지? 근데 6A가 180도가 돼줘야 되겠지? 그래서 6A가 180도니까 A라는 친구는 30도인 거고요. 그러면 너는 30도, 너는 60도, 너는 90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 자, 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사인 30도라는 친구는 2분의 1이고 사인 B, 사인 60도죠?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90도는 1이지.
즉 A 대 B 대 C는 이 친구다라고 두시면 됩니다. 될까? 근데 이제 분수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양변 2배만 해주시면 돼요. 양변 2배 하면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돼요? 그래서 1대 루트 3대 2 답이 있나요? 3번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 별표. 유형 3번까지는 뭐 좀 기초적인 문제들인 건데, 이제 유형 4번 문제가 좀 핵심이고, 유형 4번이랑 사실 똑같은 유형이 유형 9번이거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바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우리 그 유형 4번에 그 유형 그 제목에다가 밑줄 치자. 삼각형 모양 결정, 거기다가 밑줄 한 번만 쳐요. 자, 삼각형 모양 결정, 거기다가 밑줄을 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문제에서 다음 식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냐? 이런 문제가 꼭 나와. 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인지 구해주세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변의 관계식을 구해달라는 소리예요. 우리 삼각형이라는 녀석은요, 변이 결정되면 삼각형이 결정되는 거거든. 예컨대 A랑 B가 같다라는 변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우리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야 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야 라고 하면은 이거는 직각삼각형이야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즉 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삼각형 모양을 결정할 때 반드시 변의 관계식을 세워주는 게 중요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798번 문제를 보시면은 문제에서 주신 식이 B-C의 sin A, 그게 B sin B라는 친구에다가 C sin C라는 친구를 지금 뺐어 라는 등식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B-C, 얘는 변에 대한 정보가 맞지? 근데 sin A는 이건 변에 대한 정보가 아니야. 맞아? 그 다음 여기도 sin B, 변에 대한 정보가 아니지. sin C도 이건 각에 대한 정보이지 변에 대한 정보가 아니지.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바꿔줘야 돼. 어떻게 바꿔야 된다면 아까 sin 법칙 쓸 때 sin A는 선생님이 2R분의 A야 라고 바꿔줄 수 있다라고 했던 거 아마 필기해놨을 거야. 이걸 이용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모양을 결정해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sign을 변에 대한 정보로 바꿔놔야 돼. 그럼 sin B는 2R분의 B, sin C는 2R분의 C 이렇게 돼. 그래서 얘를 이제부터 우리가 2R분의 A로 바꿀 거야. 너는 2R분의 A 이렇게 변에 대한 정보로. 그 다음 너는 2R분의 B, 그 다음 너는 2R분의 C 이렇게 변에 대한 정보로 바꿔놔야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 알 수 있다.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 20 봐봐. 20 보면은 양변에 다 분모 2R 있지? 그럼 다 지워줘도 되지. 그치? 양 사이드 2R 곱해서 다 없애줘도 되죠? 2R 다 날라가고요. 그럼 이제 요식은 뭐로 바뀌냐면 B-C에다가 A를 곱한 거니까 일단 정리는 안 할게.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B랑 B를 곱했으니까 B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C랑 C를 곱했으니까 C제곱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B-C라는 친구에다가 B 플러스 C라는 친구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인수분해가 되면은 여러분들 또 난리거든? 조진다. 날리면 안 돼. 얘들아, 너네 X제곱은 X다. 이런 식 나왔을 때 X 이렇게 날리면 안 되는 거 알지? 절대 날리면 안 돼. 묶어줘야 돼.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B-C로 묶어줄게요. 그래서 B-C로 묶어주면은 얘 이항하면 B 플러스 C에다가 빼기 A 이렇게 묶이고 그게 0 이렇게 써지죠. 자, 되나요? 이항해서 묶는 거지 절대 날리시면 안 된다. 그럼 너네 얘네들의 곱이 0이 되려면 얘가 0이거나 즉 B랑 C가 같거나 그치? 또는 얘가 0이어야 되겠죠? A가 B 더하기 C랑 같은지 맞아?
근데 너네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 한 변 길이가 될 수 있어? 삼각형은 절대 안 돼. 삼각형은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 중 하나가 있잖아요. 두 변 길이 합은 무조건 나머지 한 변 길이보다 더 커야 됩니다. 두 변 길이 합이 얘랑 똑같아지면 A 더하기 B가 그냥 C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이렇게 뾰족해졌다는 건 A랑 B의 합이 C보다 길었다는 소리야. 뭔 소린지 이해돼? 그래서 두 변 합이 절대 한 변 길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날려주셔야 돼요. 얘는 삼각형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구조야. 돼? 그래서 B랑 C가 같을 수밖에 없다. 고로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렇게 써줘야 돼. 자, 됩니까?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그 유형 9번도 똑같은 문제라 그랬지? 그래서 유형 9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그럼 벌써 우리 유형 5개 한 거야. 6시에 가겠어요, 여러분. 자, 이 두 명밖에 없으니까 말이 빠르네, 내가. 아니야? 괜찮아? 자, 일단은 유형 9번으로 일단 넘어가 보자. 똑같은 문제다. 자, 유형 9번에도 816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쟤도 뭐라고 돼 있냐면 A 코사인 C라는 친구랑 C 코사인 A라는 친구를 만족하는 삼각형 ABC가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도 삼각형 결정해달라는 소리야. 그럼 반드시 변에 대한 정보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코사인 C라는 친구랑 코사인 A라는 친구도 변에 대한 정보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코사인 법칙 쓸 때 코사인 변형 법칙을 내가 옆에다가 써놨었거든? 지금은 기억 안 나니까 다시 써주자면 코사인 A라는 친구는 2BC분의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라고 얘기했었어. 코사인 변형 법칙. 그래서 변형 법칙도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외울 수밖에 없게 돼.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코사인 C라는 친구도 요 변형 법칙을 이용해서 바꿔줘야 돼요. 다 변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줘야 되니까. 되지? 그래서 한번 써볼게. 코사인 C니까 나머지 변은 A랑 B죠. 그래서 A제곱, B제곱 써주고 C제곱 빼주고 분모에는 2AB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친구는 A제곱이 아니죠.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 A랑 상관없는 두 변이 주인공이야. 그리고 2BC 이렇게. 됐나요? 자, 그리고 코사인 C 앞에는 A가 곱해져 있으니까 A 곱해줄 거고 코사인 A에는 C가 곱해져 있으니까 C를 곱해줄 거야. 이렇게. 됐죠? 그리고 서로가 같다. 이렇게. 자, 그럼 보시면은 여기 A 날려줘야 돼. 식이 빨리 정리가 돼야 되거든. C랑 C 이것도 날려줘야 되고 그 다음 둘 다 2B 있지. 그럼 날려도 되지. 2B 있으니까 날려. 자, 되나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야, 그냥? 분자만 남았네. 이렇게. 얘네 분자가 서로 같다. 뭐 이런 소리죠. 그지? 자, 그래서 고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랑 같다. 이 소리니까 일단은 B제곱이랑 B제곱은 똑같이 있으니까 날라가 주시면 되겠고 마이너스 A제곱 이쪽 이항하면 2A제곱 얘는 이쪽 이항하면 2C제곱이니까 A제곱이랑 C제곱이 같아야 돼서 이거는 빼박 A랑 C랑 같아야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얘도 무슨 삼각형? A랑 C가 같은 이등변이야.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언더스탠? 그래서 삼각형을 결정해줘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누구에 대한 식으로 바꿔라? 변에 대한 식으로 바꿔라. 이게 핵심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요. 뒤가 아니죠. 유형 5, 6, 7, 8 얼른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801번 문제가 되실 건데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라는 말이 나와서 사인 법칙을 나중에는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돼. 외접원을 문제에서 이제 물어봤으면 처음에는 코사인 법칙을 쓰더라도 나중에는 사인 법칙을 한번 써서 끝내는 경우가 많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조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ABC가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A. 근데 얘가 6이야.
그리고 C라는 친구는 3이야. 그 다음에 여기 60도야. 또 보시면 딱 봐도 내가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될 때는 두 변 길이랑 끼임각 주어지면 코사인 법칙을 무조건 써야 된다 그랬거든. 100%. 얘도 보면 두 변 길이랑 끼임각을 정확하게 줬죠. 그럼 여러분들은 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코사인 법칙을 쓰면. 돼? 그래서 B의 제곱, 즉 AC의 제곱은 나머지 변의 제곱 3의 제곱, 6의 제곱, 그리고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6에다가 코사인 60도 이렇게 공식 외워줘야 돼. 알았죠? B제곱은 A제곱 C제곱 빼기 2AC 코사인 B 이거기 때문에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은 얘는 9랑 36, 45 그 다음 요거는 2분의 1이잖아 코사인 60도는 그러니까 이런 특수각들은 다 외워주셔야 돼. 얘 지우면은 우리 18 빼주시면 돼서 27이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 B제곱은 27이구나. 그러면은 루트 씌워주시면 되니까 너는 3루트 3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세요? 3루트 3. 자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 3루트 3 있고 여기 60도가 있는 상태에서 나 외접원 정보가 궁금하니까 이제는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 시켜줘야지. 우리 사인 법칙의 정의는 한 쌍의 각과 변의 길이의 비율은 그 외접원의 지름 길이랑 똑같다. ER값이랑 똑같다. 이게 외접원 사인 법칙의 정의니까 여기 사인 60도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3루트 3 써주시고 그 친구가 누구 값이라고? ER값이라고. 그 비율은 ER값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요거 계산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3, 3 지우고 2 이쪽 올려주면 6은 ER이다. 그래서 R은 3이야.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된다. 자, 돼요? 그래서 내가 외접원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는 사인 법칙을 쓰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로 마지막은 사인 법칙을 써야 되죠. 근데 초기 조건은 지금 두 쌍의 변과 이 친구를 줬으니까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고. 이해돼? 자, 그럼 됐고요. 805번 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쌤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다. 805번 조금만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805번 문제를 보면은 너네에게 문자가 3개짜리잖아. 그럼 3개짜리면 3개의 식을 줘야 A, B, C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거든. 근데 문자는 3개인데 너네에게 식은 몇 개밖에 안 줬어? 2개밖에 안 줬지. 그러면 뭐만 구해줄 수 있냐면 A와 B와 C의 비율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게 돼요. A, B, C를 정확하게 구할 수 없어. 하지만 A와 B와 C의 비율 몇 대 몇 대 몇 관계인지는 여러분들이 구해줄 수가 있어요. 쌤이 하는 거 한번만 보세요. 일단은 문자 하나를 빨리 소거시켜줘야 됩니다. 알았죠? 문자 하나를 빨리 소거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3배 해가지고 더해볼까요? 괜찮죠? 요거를 3배해서 더해볼게. 그게 낫겠지? 그러면은 요거는 3A-2B는 3C가 되실 거고 그 다음 여기도 3배 해주시면은
1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B. 요게 이제 세배를 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3C 이렇게 써주면 되니까 우리 둘이 더해볼게요. 문자 하나 날려주려고, C 없애주려고. 그러면은 15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B. 미안해, 이거 더하기인데 빼기로 썼네.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10B. 자, 요게 0 이렇게. 자, 그럼 이거 이렇게 넘겨주면은 B라는 친구는 2분의 3A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되죠?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A가 A인 거고 B라는 친구는 2분의 3A야라고 써줄 수가 있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은 이제 C라는 친구도 표현해줄 수 있어. 여기 보면은 B가 2분의 3A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주시면은 여기 3A로 바뀌거든? 그럼 6A는 3C가 되는 거니까 C는 2A가 되겠다. 자, 이렇게 돼. 그래서 C라는 친구는 이제부터 2A라고 두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A 대 B 대 C의 비율은 A 대 2분의 3A 대 2A의 비율이 된 거니까 분수 실어가지고 2배 할게. 2A 대 3A 대 4A의 비율이 된 거라서 2 대 3 대 4의 비율을 가지는 거구나. 누가? A 대 B 대 C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돼요.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A, B, C의 비율을 먼저 찾아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럼 얘들아, 너네가 A와 B와 C의 비율이 2 대 3 대 4인 거 알았으니까 A라는 친구를 여러분들이 2K라고 두면 B라는 친구는 3K가 되는 거고 C라는 친구는 4K 되는 거 맞지? 자,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변을 다 2K, 3K, 4K라고 둘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코사인 A를 구해달래. 그래서 이제 코사인 A만 구하고 끝낼게요. 그러면 코사인 값을 구하고 싶은데 어찌됐든 세변의 길이를 내가 알고 있는 상태니까 코사인 변형 법칙, 저기 써놓은 코사인 A 저 변형 법칙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코사인 A는 B랑 C를 곱해가지고 2배 해야 되니까 3K 곱해주고 4K 곱해주고. 되죠? 자, 그 다음에 B제곱 9K제곱 C제곱 16K제곱 그리고 여기 A제곱 4K제곱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24K제곱 그리고 25에다가 4를 뺐으니까 21K제곱 돼요? 그러면 24분의 21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우리 3으로 약분해주면 8분의 7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자, 돼요? 그래서 8분의 7. 자, 그런데 얘들아, 너네 나중에는 A랑 B랑 C의 비율이 2 대 3 대 4인 거 구해놨지? 그러면 그냥 변의 길이가 2, 3, 4인 삼각형으로 그냥 코사인 법칙 써도 돼. 왜냐면 삼각형의 비율이 유지된 상태로 크기만 커지는 거는 각도는 절대 안 바뀌거든? 그쵸? 닮았기 때문에. 그치? 2 대 3 대 4의 비율을 유지한 채로 삼각형 크기만 다른 그런 도형에 대해서는 절대 각 A는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냥 2, 3, 4를 변의 길이로 인정하고 코사인 법칙 구해주면 돼. 그럼 K도 그냥 없애지는 거라서 계산하기가 훨씬 편해. 알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유형 7, 8하면 끝납니다. 자, 유형 7번이랑 유형 8번 할 건데 유형 7번 문제가 조금 처음에는 낯설 수 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단순하니까 자, 우리 거기다가 밑줄 치자. 최대가 거기다가 밑줄. 자, 내가 삼각형을 대충 저렇게 그렸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할 수가 있냐면 각의 크기가 가장 큰 놈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도 가장 어때? 길지. 그치? 각의 크기가 작으면 당연히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상대적으로 더 작아지겠지. 그럼 문제에서 최대각의 크기를 구해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가장 긴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에 대한 크기를 구해달라 이 소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삼각형을 하나 주셨는데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루트 2고 하나는 루트 13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변 길이 중에
주어져 있을 때는 코사인 법칙 쓰는 거라고 했어. 사인 법칙은 일단 각에 대한 정보가 꼭 있어줘야 돼요. 각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은 사인 법칙은 못 써요. 알았죠? 그래서 세변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서 요 친구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 그럼 여기 각도를 내가 그냥 B라고 한다면 우리 세변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변형 법칙 쓰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코사인 B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1과 2루트 2 이렇게.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너 제곱한 거 1, 너 제곱한 거 8, 너 제곱한 거 13 이렇게. 자, 돼? 그러면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4고요. 여기는 4루트 2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날려주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코사인 B가 루트 2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질 때는 특수각이잖아. 특수각. 그치? 루트 2분의 1은 특수각. 45도, 135도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나오는 각이죠. 근데 코사인이 음수인 건 둔각이겠지? 얘가는 양수니까 그래서 B라는 친구는 135도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대각의 크기는 135도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수각에 대한 값이 나왔을 때는 각도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4분의 3파이 또는 135도. 자, 그러면 813번 문제 볼 건데, 자, 내가 힌트 하나만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구해봐. 내가 처음에 사인 법칙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비율이나 누구 비율이나 똑같다고 했어. 변의 비율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인 A, 사인 B, 사인 C의 비율이나 변의 비율이나 똑같다. 그리고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B분의 C 이 친구는 서로 같고 그게 2R값으로 같다. 요거 두 개를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사인 A와 사인 B와 사인 C의 비율이 3대 5대 7이라고 줬지? 그럼 변의 비율 A, B, C도 3대 5대 7인 거야.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럼 아까 전에 내가 맨 처음에 그 805번 문제에서 풀어줬을 때 변의 비율을 알면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각도 계산해 줄 수 있다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813번 문제도 각 C의 크기를 구해줄 때 코사인 법칙 한번 써서 한번 구해보세요. 잘 모르겠다면 고민만 해보시고 같이 봅시다. 그래서 집 가서 그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언제 써야 되는지 특징들, 변형 법칙 뭐 이런 것들은 다 외우고 와야 돼.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고 잘 풀 수 있어. 아까 말한 대로 사인의 비율은 변 비율이라고 알았지? 그럼 변의 비율은 3대 5대 7인 거 인정? 그럼 각 A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원래는 3K라고 써줘야 돼. 3인 건 아니거든, 그치? 여기도 5K라고 써줘야 되고 얘 7K라고 써줘도 되지만 변의 비율이 유지되는 상태이면 절대 각도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K를 뭐 해도 된다? 날려도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 C라는 친구에 대해서 각도 알고 싶으니까 세변 길이 주어진 상태라서 코사인 법칙 쓰자고. 그래서 코사인 C는
2 곱하기 3 곱하기 5에다가 3의 제곱 9,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49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실 거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둔각일 거고 120도에 해당하겠지. 그치? 왜냐면 60도의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괜찮아? 헷갈리면 안 돼. 150도 체크하면 안 된다. 그치? 얘들아, 특수가 보여줘야 돼. 특수가 보여줘야 돼. 제발이야. Please. 알았어? Please. 여기까지 했는데 이 TV는 진짜 미쳐요. 알았지? 150도. 그럴 줄 알았어. 150도.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다 끝났고 정확하게 선생님이 6시 10분에 보내줄게. 일단은 데스크에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제들 선생님이 일단 대표 예제들은 내가 풀어줬지만 이건 내가 푼 거잖아. 그치? 다시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들 하나씩 꼭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97페이지에도 여러분들이 푸셔야 됩니다. 그 762번부터 776번은 다 풀어와야 돼. 알았어? 그 교과서 정복하기 97페이지 있어요. 연상 문제 962번부터 776번까지 이해됐어? 그거 풀어줘야 된다. 오케이.